어쩌냐? 얼굴이 너무 뾰족해졌는데 이상해. 화장 잘 먹었네? 약간 이런 식의 느낌?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받는 시술이 딱 두 가지가 있어서요. 오늘은 이 시술에 대한 정보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탄력을 위해 받는 시술, 써마지예요. 최근 들어서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 자체가 흐름이 탄력, 안티에이징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요즘은 인모드나 다른 장비들도 많기는 한데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 속으로 투입을 시키면서 콜라겐을 갖다 재생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타겟층이 주로 진피층이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나 다른 쪽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정주름을 제거해 주지는 못해요. 막 보톡스만큼의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은데 건조하고 얇아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듯한 그런 잔주름들 있죠. 이런 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알 듯 모를 듯 이전의 젊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효과를 바라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시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써마지사 자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는 이제 4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CPT랑 FLX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성능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데 첫 번째로는 안전성을 좀 높였어요. 이렇게 튜닝이라고 해서 피부를 처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기초를 좀 보려고 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CPT는 처음에 한 번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300샷, 600샷, 900샷을 계속 하게 되는데 FLX는 매번 샷마다 이 튜닝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CPT에서 FLX로 넘어갈 때 팁의 크기를 늘렸어요. 샷수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해도 된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좀 더 짧아졌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도 바이브레이션이나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주로는 FLX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가 쪽에다가는 웬만하면 레이저 시술을 하지 않는데 써마지는 팁을 바꿔서 아이 써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눈가 쪽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눈가 쪽이나 이 얼굴에 좀 이 상안 쪽, 위쪽으로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써마지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사실 아무리 진피층만 타겟으로 얇게 한다라고 해도 약간 살이 빠진 듯한 얼굴형의 변화를 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같이 얼굴형이 좀 길고 살이 없는 사람들은 써마지가 좀 더 안전하겠고요. 얼굴에 좀 살이 많고 이중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물론 써마지는 이 울세라 같은 걸 해서 얼굴형을 좀 갸름하게 만든 후에 추가적으로 시술을 하기도 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마스크 자국 같은 게 좀 덜 나고요.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는 느낌? 쉽게 붉어지거나 예민해지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기본적으로 콜라겐이 다시 재생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는 없어요. 보통 그래도 한 1, 2주 정도 있다가 개선되는 걸 한번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원리상으로 봤을 때 이제 4주 후에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한 1, 2주 후에도 되게 만족한 상태로 병원으로 오시는데 조금 둔하신 분들은 초반에는 아니 돈을 들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4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인 시술이죠. 일단은 약물 같은 거나 이물질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고에너지로 들어간다거나 시술할 때 팁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는 해요. 시술을 할 때 갑자기 확 하고 뜨거운 느낌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충분히 애프터케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실제로 화상은 아닌데 팁 자체의 자극 때문에 이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진정을 해주면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써마지 시술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도 잠깐 들러서 시술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티가 안 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써마지라는 기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비싸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다른 곳이 몰라요. 그래서 되게 독자적이거든요. 원하는 샷 따라서 또 팁이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다 그때그때 새 거로 팁을 꺼내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팁이 일단 부착이 됐다. 4시간 이내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재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소모용 팁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써마지사는 진짜 할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30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연
자,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릴 시술은 주사 시술이에요. 리쥬란 힐러라고 하거든요. 정식 명칭으로 이제 PN이라고 하는데 연어에서 추출한 DNA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이전에 이제 통증 치료나 관절 치료 같은 데 쓰였거든요. 재생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피부 화상 치료나 이런 걸로 도입을 한 후에 미용 목적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러 같이 들어가서 어떤 부피를 차지를 한다거나 해서 뭐 모양을 성형해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흡수가 된 후에 재생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탄력이나 보습에 제일 좋고요. 거기에 이제 재생인자나 다른 성분들을 넣어서 콜라겐을 재생을 시킨다든지 다른 좀 부가적인 효과들을 같이 얻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린지 하나에다가는 2cc예요. 근데 초반에는 6cc 정도를 맞으라고 해요. 짧은 기간 안에 6cc 정도 맞고 그 다음부터는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 2cc 정도 맞는다라고 하는데 주사액의 반응이나 흡수되는 정도나 이런 것들도 다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처음엔 6cc, 2cc입니다. 이게 아니고 환자분 컨디션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제일 일반적인 건 손으로 이제 매뉴얼로 주사를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풀페이스에 다 주사를 이렇게 작은 간격으로 조금씩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사건 정말 물만 주사해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쥬라는 제형이 좀 더 통증이 좀 심한 편이어서 언니랑 엄마 다 저희 이제 여자 가족들한테 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웬만하면 아픈 거 잘 참으시거든요. 맞을 때마다 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셔서 내가 효도를 하고 있는 건지 불효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좀 아파요. 많이 붉어지기도 하고 주사 바늘 자국이 남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제 얼굴에 놔도 멍이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피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고요. 컨디션이 좀 나쁘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가라앉고 나면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불편감이 싫다라고 하면 이제 건이라고 해서 총같이 쭉쭉 주입하는 기계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얇게 들어가다 보니까 통증이나 멍의 비율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부수적인 기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로스 된다고 하는데 약물이 좀 세요. 그래서 되게 비싼 고가의 앰플이나 고가의 약물인데 그게 좀 버려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저는 제 얼굴에다가는 손으로 합니다. 주사 같은 경우는 기기값이 아니고 이제 약값 플러스 본인의 인력 이런 거다 보니까 리쥬란 힐러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앰플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리쥬란 힐러는 주사기에 담겨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가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써마지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조합, 본인한테 맞는 레이저 기계나 주사약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장님 말고요. 의사랑 직접 상담을 길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